자, 그러면 전공 B를 볼게요. 자, 1번 문제 볼게요. 자, 여기는 이제 그 통전에 있는, 통전은 제도사와 관련된 이제 책인데, 거기에 이제 수나나 양자 무제에 거쳐갖고, 그, 운하를 개설했죠? 요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자, 기획 당시에 지방행정구역 개편을 써보고, 개항이라는 연어는 개항 율령으로 상당히 좀 알려져 있는 그 연어인데, 수나라 문제 때 연어죠. 수나라 문제 때. 그래서 이 수나라 문제와의 지방행정구역 개편 내용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주, 군, 현 이렇게 이제 3층제였는데, 상급제였는데, 그 중간에 행정구역이던 군을 빼고 주현제로 만들었죠. 주현. 그리고 당나라 때 들어가면 이 주현제가 다시 이제 상층의 군으로 또 바꾼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군현 또 주현 이렇게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상급제에서 2급제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알아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그 수 문제가 했던 뭐 관련된 거냐면 운하 관련된 내용이고요. 양제 때 이제 밑에 있는 내용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운하를 양제 때만 이제 기억이 나는데 문제와 양제를 거쳐 같이 했어요. 예, 여기 보면 읽어볼게요. 개항 4년에 우문계에게 이제 인부들을 이끌고 운하를 파서 위수를 끌어들여 수도 대흥성이라는 건 이제 나중에 장항성으로서 수나 수도죠. 그래서 이제 동쪽의 동강까지 300년 일을 있게 하는데 이걸 이제 뭐라고 했냐? 왜냐면 수도를 이제 원활하게 운영하려면 물길이 필요하잖아요. 조울이나 이런 것들 수송을 위해서. 그래서 요걸 이제 위해서 만든 것을 강통고라고 해요. 강통고. 예. 자, 그리고 이제 있고 그다음 양제 때 대여 원년에 하나 남쪽의 여러 군데에 남녀 100여 명을 진발해서 뭘 만들었냐? 요게 이제 만들어졌던 건 통제거죠. 통제거. 네. 그래서 이제 문제와 양제에 거쳐가지고 만든 운하의 그 위치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회부나 아시아사에서 관련된 문제를 한번 만들어봤고요. 자, 그 2번 문제 볼게요. 2번. 자, 이번 문제는 이제 1차 사회 명칭을 써보고 이 치고를 정부가 어떤 식으로 활용했는지 써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만 짐이 생각컨대 나의 조상들이 나라를 세운 것은 아주 오래전이고 쌓으신 덕은 깊고 두터웠다. 너희 신민들은 부모에게 호를, 형제의 우애를 다하고 쭉 있죠.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이거는 메이지 유신 정권 때 공포했던 교육치거예요. 교육치거. 정확한 명칭으로는 교육에 관한 치거죠. 치거라는 것은 황제 치자로서 이제 황제가 내린 명령 이렇게죠.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활용했냐? 활용은 이제 뭐냐면 국민들에게 암송하게 하여 청왕의 권위를 싣는데 활용했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볼게요. 3번. 자, 여기 보면 이거는 이제 마케도니아 왕국의 성장 관련돼 갖고 이제 재작년 기출 문제를 좀 응용해 갖고 낸 건데, 자, 여기 보면 필립 2세가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을 통일하고 무수한 상비군을 보유했는데 요때 핵심 병종 두 가지 쓰시오. 요건 이제 뭐냐면 선홍 출신의 보병 밀집 부대와 그 다음에 이제 귀족 지주들 위한 그 중무장 그런 그 기병대 왕의 전후 또는 해타의 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보병과 기병을 했다. 중정 보병대와 기병을 바탕으로 선정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당시 필립 2세가 테베에 잠깐 인지생활 할 동안 이런 중장 보병 그 밀집대형 팔랑크스제를 배우고 왔어요. 그걸 좀 더 개량을 한 거죠. 창기를 이제 뭐냐면 더 길게 하고 뭐 10줄을 뭐 15줄로 이렇게 만들고 자, 그런 것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니은의 대표적인 사람을 쓰시오. 여기 보면 이제 여기 필립 2세의 마케도니아 왕국 성장하니까 이에 대해서 친마케도니아파와 반마케도니아파로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그리스가. 그래서 반마케도니아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데모스테네스고, 그다음 친마케도니아에 이제 알려진 사람이 이제 이소크라테스예요. 약간 이제 서계는 안 나오지만 서초에 나온 인물인데, 자, 그래서 이제 반마케도니아 인물이었던 데모스테네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이제 아테네 테베 연합군들이 이제 마케도니아 싸우게 되죠. 그게 그 유명한 켈로니아 전투죠. 켈로니아. 요번에 이제
재작년에 시험 문제 올해 나왔던 캘로네아 전투 이렇게 이제 보고 필립은 그리스 도시국가를 규합하여 나동맹을 결성하여 파리시아 원정을 준비했지만 그 전에 암살당했다. 이때 이제 것은 캘로네아 전투 이후에 구성된 코린트 동맹이죠. 예, 이거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예, 헬레네스 동맹이라고 또 하죠. 마케도니아가 재작년에 아니라 요번에 나왔네요. 예. 자, 하여튼 요거 한번 문제 하나 만들어봤고 캘로네아 전투는 이제 상당히 그리스 역사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전투예요. 이걸 통해서 그리스 그러니까 도시국가의 몰락, 정치의 몰락을 의미하는 또 전투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4번 문제 볼게요. 자, 4번 문제는 역사교의 목적과 관련된 거죠. 내재적 목적과 외재적 목적, 니 하이트 논쟁과 관련된 건데 2년 전에 기출 문제 나왔던 것을 이제 잠깐 기출 예문을 응용해가지고 제가 한번 만들어봤어요. 자, 다음 자료를 보고 니와 하이트 간의 다음 자료는 다음 자료는 니와 하이트 간의 가상 논쟁이다. 자,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이것도 틀렸네. 예. 자, 역사교육을 정치적 목적으로 완전하게 단절시킨 것은 어려운 일이다. 역사교육 목적은 사회적 갈등 해소나 사회적 정치적 논쟁거리에 대한 평화적 의견 표출, 인권에 기초한 민주주의 확대에 있음을 명확히 지향하는 경우가 긍정적인 사회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역사교과서와 역사교육에 대한 유엔 총회 보고서인데요. 예전에 기출 예문에 냈던 걸 제가 따왔는데 이건 뭐냐면 역사교육에서 내재적 가치 지향은 좋지만 실제 역사교육에서 이제 원하는 사회적 요구라든지 이런 외재적 가치도 수용해야 되고 외재적 가치라는 게 항상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것도 있다.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러면 니를 보면 니는 이제 이런 이 보고서는 역사의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정치적 목적 이용에 될 경우는 역사의 특성이 뭘 해석하는 거냐. 그래서 역사의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정치적 목적 이용인데 이게 좀 많이 약간 이상하죠? 역사는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역사 교육은 이렇게 좀 본줄 주시고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해야지 역사하며 정치적 목적을 이용할 경우 역사의 특성이 뭘 훼손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요게 기억에 들어갈 것은 뭐냐 객관성, 이타성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객관성이 훼손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결정이 되며 그걸 스스로 변화시켜야 된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했죠. 하이튼은 이제 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외지적 가치를 좀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의견을 반대합니다. 학생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디귿입니다. 이 디귿에 들어갈 내용은 이제 뭐냐? 개인이 속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생이 스스로 선택했다고 해도 결국에 사회가 주어진 그 폭 안에서 개인이 선택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갖고 이제 시틀러 예를 드는데 시틀러가 반유대적인 분위기 있죠. 비인에 형성된 유럽 전문으로 형성된 반유대적 분위기 속에서 인종주의 역사가 갖고 그가 집권했기 때문에 유대인 학살을 장애했습니다. 학생이 니은을 수행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교육의 목적을 니은 선택. 자, 니은이란 건 뭐냐? 니은이라는 것은 민주시민의 덕목 향상이죠. 민주시민의 덕목 향상이란 다양한 가치, 그리고 인종이라든지 성이라든지 출신 지역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는 그런 가치,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야죠. 그래야지, 이것을 오히려 뭐냐면, 니은을 양성할 수 있다. 역설적이지 몰라도, 이 다양한 가치를 양성해야지만, 개인의 가치 또한, 확대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시틀러 같이 이제 뭐냐면 좁은 가치관에 살았던, 사회적 가치관에 있었던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곳은 유대인 학살 같이 이제 하는 인종주의 역사관밖에 없었죠. 근데 시틀러가 만약에 다양성을 매개로 한 다양한 교육, 민주시민 덕목에 대한 교육을 배웠을 경우에는 시틀러가 선택할 수 있는 폭도 넓어지고 그리고 이게 나쁘다는 걸 충분히 인식했기 때문에 또한 그걸 배제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가치를 확립하고 이게 사회적인 어떤 전체적인 복리와 연결시키려면 오히려 민주시민의 어떤 외재적 가치를 통해
해야 된다. 오히려 그것이 없을 경우에는 사회의 획일적인 사고방식을 개인의 어떤 선택 위에서 맡겨주게 되고 결국에는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 예. 그래서 사회가 개인이 선택한 폭은 결국에는 사회가 주어진 틀 속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회적 틀을 확대시키기는 위해서 다양성을 중시한 민주주의 시민의 어떤 독성을 함양하고 그것이 오히려 더 개인의 가치를 더 확대시킬 수 있다. 이게 이제 하이트의 논쟁이에요. 논리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관련된 내용을 이제 쓰시면 돼요. 예. 자, 잠깐만 또 하나 더 추가하면 니은은 이제 그 수행하기 위해서 니은의 용어를 쓰라고 하는 건데 요 학생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결정하며 그것을 변화시켜야 된다. 이건 이제 그 당시 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당시 역사에 고유한 번역적 목적 이걸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 하이트가 이것을 이제 반대하면서 오히려 이걸 약성하기 위해서는 내재적 가치보다 오히려 민주시민의 덕목인 외적 가치를 더 강조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볼게요. 자, 5번 보면 다음은 조선 후기 산업 관련된 사료이다. 상업 관련된 사료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보면 시전사인이 있고 난전과 관련된 내용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있고 난전의 유형 등과 관련된 내용도 있죠.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정부가 기획과 같은 권한을 준 이유를 한 가지 써보고 기획은 각 전의 물종의 시전사인이 아니면서 사사의 매매한 자는 시전사인의 법사를 잡아들일 수 허락하니 자 이것은 이제 뭐라고 하지? 금난정권이죠. 금난정권. 자 금난정권을 준 이유가 뭐냐? 비시전계 상인들 성장에 따른 시전상인들 피해를 최대한 예방하고 이 시전상인들을 보호 육성함으로써 국가 소유에 필요한 물자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서. 왜냐면 이제 시전상인들이 이게 금난정권을 받는 대가로서 국가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물자들을 진상을 하죠. 예, 갖다 바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렇지만 그 이제 도성 안에서 시전상에 허락된 물건을 몰래 그 다른 상위 집단이 파는 경우가 있었어요. 임진왜란 이후에 난전, 시장을 물량케 하는 큰 상인 집단들이 등장했는데 그게 이제 뭐 상인 집단보다는 그 선구적 역할을 했던 사람이냐면 훈련도감의 군인들이야. 훈련도감의 군인들은 직업군인이에요. 돈을 받고 이제 근무를 받고 하는데 정부에서 준 근무가 너무 짜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훈련도간 군인들이 평상시에는 이제 이렇게 그 업무를 보고 군인으로서 업무를 보고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후일이나 아니면 이제 방과 후는 좀 그런데 퇴근 후에는 그 가족들 데리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보충해 갖고 먹고 살아. 근데 정부가 이거 단속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훈련도간 군인들이 돈을 풍족하게 주고 이렇게 이제 뭐냐면 영리 활동을 하는 걸 금지시키면 모르겠는데 돈도 조금인데 먹고 살기 힘든데 그거조차 금지하면 훈련도간 군인들이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냥 도망쳐 나오겠죠. 그래서 그냥 묵인해 준 거야. 이것 때문에. 자, 그다음에 니은의 유형 중에 나의 유형에서 발생한 배경을 쓰시오. 그러니까 난전의 유형 중에 이제 세 가지 유형이 있죠. 시전상인 안에서 난전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상 난전이 있고 또 아니면 이제 직접 수공업자들이 이제 성장해 갖고 난전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요게 이제 나와 같은 유형은 뭐냐면 이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자 이건 어떤 유형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당시 사상과 관련된 유형이죠. 사상이라는 것은 시정상이나 아니면 공인 등 국가로부터 어떤 특혜를 받지 않은 상위 집단들 다 사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얘기한 건 권력과 유착된 사상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 지방상인들이 세력과 양반들을 결탁해서 난정행위를 벌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다 유형의 이제 경제적 배경은 요 다는 이제 잡철전 상인 같은데 이 잡철전이나 이렇게 있고 중방철 이렇게 있는데 잡철전 상인이었던 유종훈이 그 당시 이제 중마청을 대상으로 이제 뭐냐면 외에 격정을 한 거야. 그러니까 총을 치고 격쟁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알렸는데 이 중방층이 자기가 이제 팔았던 물건들을
몰래 갖다 팔았다. 얘들 처벌 좀 해달라. 난제법으로 그 내용이에요. 이 중방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까 언급한 것처럼 원래 이제 직접 수공업자들이 성장을 해갖고 어떻게 해요? 이들이 독자적으로 이제 상인을 제끼고 자기가 직접 판매하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산업자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토대를 마련했던 그 상인들인데 물론 이제 이들 상인들은 나중에 신해통공 발공 이후에 신해통공 이제 왜 다시 선대제 자본에 의해서 상인 자본에 다시 종속이 당해요. 자 그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경제적 배경을 쓰라고 하면 뭐라고 쓰면 일단 수공업자들 시장 상인들과 동업을 배격하고 독자적인 상공업자 성장함으로써 시장 상인들 치열하게 분쟁을 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 볼게요. 6번. 자, 다음 사료의 명칭을 써보고 이 사료의 성격을 쓰시오. 그리고 기획의 기구의 명칭을 말해보시오. 그리고 후에 원세기가 이 사료를 반영된 권력 구조를 어떤 식으로 변화시켰는지 한 줄에 내서 서술하시오. 자, 이 사료의 명칭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언급했던 중화민국 임시약법, 그러니까 인식약법이죠. 약칭에서. 그래서 이제 있고 이 사료의 성격은 잠정적인 헌법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이 약법이라는 것이 정식 형법 아니야. 그렇지만 이제 예비 헌법 이런 거죠. 그래서 훈정 단계에서 이제 만들어진 약법 체제 이런 거와 관련됐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되게 그 임시약법은 누구의 권한을 강화시키냐면 그 당시 의정원, 참의원,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의회와 관련된 이런 이제 의정원, 참의원 같은 권한들을 강화시켰어요. 예. 그거는 이제 임시 대통령으로 이제 즉위했던 원세계를 견제하려고 했던 건데, 자, 그리고 거기에 이제 들어갈 것은 참의원이죠. 참의원. 기억은 예, 참의원. 그래서 이 참의원은 의회와 관련된 구시래요. 의회 들어가고 여기에서 이제 했던 내각에 의해서 총독이 견제하는 시스템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위안스카이가 마음에 안 들어 뜯어 고친 거죠. 요걸 임시혁법을. 자, 그래서 이제 있고 후에 원세기가 이 사료에 반영된 권력 구조, 그러니까 이제 의회나 내각 중심의 권력 구조를 어떤 식으로 변화했는가, 이 약법을 뜯어 고쳐서 그 어떤 식으로 변화시켰냐면 신약법 관련된 내용인데 임시약법의 총독권 약화와 의회 권한 강화를 총독권 강화, 의회 권한 약화로 변화시켜 나갔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볼게요. 7번은 이제 뭐냐면 이거는 이제 혜택 변촌소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혜택 변촌소인데 이 혜택 변촌소는 이제 강해군 시대 때 누가 올린 거예요? 정의용이 대북 출신 정의용이 올린 상소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올린 내용인데 이 상소의 명칭은 혜택 변촌소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요때 기획과 니은의 인물을 쓰시오. 요때 이현적과 이양이라 쓰시면 돼요. 이현적. 예, 이양. 그래서 이현적과 이양을 이 사람 벌 볼 일 없는데 왜 이걸 문무에 종사를 하냐 이 사람을 이제 깎아내리면서 비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획과 니은을 디귿했던 이유. 예. 그 디귿은 아까 전에 이제 내용을 보면 문무종사의 부당한 거, 문무종사에 올린다는 거, 그 살림의 정통이라는 걸 하는 거죠. 그 반대했던 이유는 뭐냐면 살림의 정계의 주역을 등장하면서 자신들이 어, 학문적인 종지를 분명함과 동시에 정치적 차원에서 정당성과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유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문무종사.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디귿은 이 문무종사까지예요. 예. 여기에서. 예. 그래서 문무종사를 한 이유가 뭐냐? 예, 이거죠. 제가 했죠. 그래서 부당함까지 외친 게 아니라 문무종사를 한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문무종사를 이제 한 이유는 아까 사님들이 자신의 어떤 그 학문적 종지, 정통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심포샘에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을 보죠. 8번. 8번은 다음에 기획의 외교정책을 이제 명칭을 쓰고 그 다음에 기획의 계기로 이루어진 미국의 대외정책 두 가지를 서술하시오. 그리고 니은의 사건을 명칭과 내용을 쓰시오. 미국의 이제 대외정책과
관련된 내용인데,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8번과 관련된 것은 베트남 전쟁 때 이제 미국이 이제 참여해갖고 이제 수령이 빠졌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이걸 빠져나오려고 이제 미국은 아시아 국가에게나 다른 국가에게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것은 너네들 수하고 핵우산만 제공해주겠다. 뭐 이 내용인데 그 유명한 무슨 독특이에요? 닉슨 독특이죠. 예, 닉슨 독특이. 자, 그래서 이제 기획의 계기를 이들 미국의 대외정 두 가지 쓰시오. 그래서 이걸 계기로 미국이 베트남에서 철수를 했고요. 중국의 국제연합 가입을 승인했으며 닉슨이 중국을 방문했다. 그 다음에 소련과 전략 무기를 제한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잘 나갔던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이제 물러나죠. 그래서 요때 이제 그 워터게이트 사건과 관련된 그 사건의 명칭과 내용을 쓰시오. 니은이 워터게이트 사건인데 이게 사건이죠. 자, 사건은 워터게이트 사건 명칭이고요. 자, 그 내용을 보면 민주당 본부의 독청 장치가 설치된 것 뒤늦게 발견하고 못하나요? 자, 이에 닉슨이 관련된 걸 판명됐다. 닉슨이 끝까지 부정하다가 나중에 결정적 증거를 대니까 이제 뭐냐면 판명된 거죠. 그러다 닉슨이 탄핵 위기에 이제 처해져. 근데 이제 탄핵한다는데 닉슨이 탄핵되기 전에 상원 올라가서 탄핵되기 전에 그냥 물러난 거죠. 박근혜처럼 끝까지 버티진 않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9번을 볼게요. 9번. 자, 9번은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이제 관련된 문제인데 일단은 가는 이제 문자 보급 운동이고요. 예. 그다음에 나는 분화도 운동이에요. 분화도 운동이죠. 예. 못하나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문자 보급 운동과 분화도 운동. 예. 그 문자 보급 운동은 이제 단서 있죠. 조선일보. 예. 분화도 운동은 동아일보. 이렇게 각각 이제 펼쳤던 운동이죠. 자, 이 운동의 배경을 한 가지 쓰시오. 자, 뭐 학생들이 주체가 된 기농운동의 영향을 받았다. 그 경제공황으로 여파로 농촌경제 파탄 위기에 직면을 가는데 대중운동이 폭발적으로 이제 확산되었다. 그다음 친간회가 해체되면서 국내 민족주의자들은 민족문화운동 쪽으로 방향을 바뀌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리고 가와 나 운동의 소재로 한 문학 작품을 한 가지 쓰시오. 여러분들 뭐 한번 읽어보실 수 있었던 작품들인데 그 상록수라든지 시무니슨, 네, 이강수의 흙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문학 작품이죠.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볼게요. 10번 문제는 이제 이거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서로 있는 아시아사에 있는 내용이야. 서로 있는 아시아사. 이 조칙 내용이 윤대의 조칙이에요. 윤대의 조칙. 이게 뭐냐면 일단 이제 배경 설명을 얘기하면 그다음 한 문제 때 그 홍나라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하서 사군을 개척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역 도읍을 설치하면서 서역 지역까지 확대돼 나가.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활발한 정복 전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뭐 군량미나 이런 것들이 이제 부족을 하게 돼요. 그래갖고 서역 지역의 윤대라는 곳에 둔전을 설치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둔정병들 양성을 했거든요. 자, 근데 이제 한나라 무제 말기 때 들어가면 그것조차도 한계가 있어. 이제 재정이 고갈되고 이제 뭐냐면 둔전운병을 이제 더 확대시키려도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그에 대해서 상호작이 이제 뭐냐면 상소 올리죠. 더 이제 윤대에 가서 둔전병을 더 확대시키고 이렇게 해서 병력민을 확보하자. 군량민을. 그러니까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황제가 뭐냐면 됐다. 이제 그만하자. 이제는 더 이상 나가지 말고 싸우지 말고 그리고 윤대에서 뭐 군량미 확충하기 위해서 둔정병을 더 늘리는 것도 그만해라. 이제는 모든 걸 끝나자. 자, 이런 조칙을 내줘요. 예.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뭐냐면 그 윤대 조칙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이때부터 한 무제 때 말기 때 한 흑노족에 대한 원정을 공식적으로 이제 끝내게 돼요. 이게 상당히 유명한 그 조칙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제가 예전에 그 요번에 나온 기출문제 분석을 하다가 그 아틀란스 중앙아시아를 이제 읽으면서 이 윤대 조칙이 이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윤대 조칙이 상당히 이제 한무제 정책의 그 방향을 결정하는데 대홍로 정책을 이제 그만두게 되는데 큰 뭐냐면 영향을 준 조칙이에요. 예. 그래서 계기가 된 조칙이죠.
윤대 조칙 꼭 기억을 해두시고, 자, 이 조칙의 전략적 의미를 있으시오. 그래서 이제 홍련의 군사 우위를 점한 상태 그동안 적극적인 공세 전략에서 새로운 이제 방향을 모색하려고 했다. 그래서 전쟁을 이제 그만두려고 했던 거죠. 대외전쟁에 백성들 경제적으로 너무 부담이 심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홍련 싸우지 않겠다.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여기에서 이제 니은의 문제점에 대해서 병사들이 싣고 간 것만으로 원정이 끝날 때까지 그걸 버티기 어려우니까 지금은 더 이상 그런 제안을 차마 듣지 못해. 중간에 이제 빠졌지만 상호양이 이제 둔전을 이제 하자고 했는데 이걸 이제 거부한 거야. 이제 둔전조차도 이제 확대하지 마라. 그래서 윤대의 둔전을 대대적으로 시행한 것을 공식을 확보하자는 그 상호양의 제안에 그 이제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한 것이 윤대의 조칙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마복력이라는 게 있어. 마복력. 이건 이제 그 관련된 그 정의 개념인데 그 마복력이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군말 확보하기에서 민간에게 말을 키우면 부세를 면제시키는 제도예요. 왜냐하면 홍로병들과 이제 싸우다 보면 기병이 막대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이제 한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제 이거 한서 서역전에 있는 내용인데 요게 이제 어디에 있냐면 사료부는 아시아사에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사료부는 아시아사에서 이게 튀어나오는 거기 때문에 좀 약간 이상한 문제들이 막 튀어나오죠. 그래서 한번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냈어요. 그래서 한번 요거 이제 강의 끝나고 관련된 그 사료가 아시아사 관련된 문제에 이게 46페이지에 있으니까 찾아서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는 역사적 사고력의 구성 요소와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연대기적 파악력, 뭐 역사적 상상력 등등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이제 그 요게 들어갈 것은 가는 역사적 탐구력과 관련된 거예요. 역사적 탐구력. 제일 범위가 넓죠. 사유 비판하고 관련돼 있고. 그 다음에 나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요거가 있는 거죠. 역사적 판단력. 그 관련된 건데.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가와 나를 해결할 수 있는 사고력의 명칭을 쓸 것. 그러니까 요 가와 나와 나를 해결할 수 있는 사고력 명칭 뭐겠어요? 역사적 탐구력과 역사 판단력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획과 니은이 결합된 세부 기능 중에 한 가지 쓰시오. 그래서 이제 기획과 니은은 이제 일반적 기능과 역사적 기능. 그러니까 이제 요걸 이제 보면 그러니까 역사적 탐구력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일반적 기능과 있고 역사적 기능이 있고 일반적 기능과 역사적 기능을 서로 결합한 그 또 하나의 기능이 있어.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뭐냐면 일반적 탐구 기능과 역사적 탐구 기능 종합한 역사적 탐구 기능이 있는데 그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 파악 능력, 정보 수집 능력, 자료 체크 능력, 결과 적응 능력. 예. 그 중에 이제 네 가지 기능 중에 하나를 쓰시면 돼요. 제가 이거 다 읽기는 좀 그러니까 요거 답안 제시된 걸 이제 참조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의 과정을 하기 사고 과정에 한 가지 소수할 거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오타를 좀 냈고 답안이 좀 빠진 게 있어. 사고 과정을 제가 안 넣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있고 제가 이제 이거 디귿을 좀 더 이렇게 명확하게 해서 이제 2번하고 3번까지 다 합쳤거든요. 2번만 하면 좀 약간 오해를 익힐 수 있는 소식이 있어갖고 역사적 연구 방법까지 이제 다 했어요. 역사적 자료 활용뿐만 아니라 그래서 요걸 통해서 이제 할 수 있는 사고 과정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 이게 364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사료에 대한 영역이나 추론 등의 사고를 거치게 되며 논리적 사고를 통해 여러 요소 간의 복잡한 관계나 인과관계를 가져내게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쓰시자면 역사적 사고의 특유한 상상력, 직관, 감정이입 등의 사고를 활용하여 사실을 밝혀낸다. 예.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쓰시면 돼요. 근데 어떤 분은 보면 역사적 사고력의 상상력과 직관력, 감정이입 이런 것들은 탐구력보다는 뒤에 있는 역사 상상력과 관련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탐구력 자체가 연대적 역사적 상상력, 역사적 판단력을 다 합쳐놓은 거야. 예. 그래갖고 되게 포괄적인 큰 범위야.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 상상력도 이제 포용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래서 이제 디귿 있고 답안에는 제가 이제 또 오타가 있는데 디귿과 같은 유형의 내용을 지도할 때 그 답을 잡았을 때 니을이에요, 니을. 예, 답안 공치 주시고 자 여기에서 보면
니은인데 요 나는 안중근의 아들 안명생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이제 한번 보다가 착안해서 냈는데 그 안중근의 아들 안명생이 아버지가 이돌로 압살됐기 때문에 산에 도망가서 숨어서 샀어. 어. 그래서 이게 일제 방해 때문에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일본에서 파견된 사람들이 이제 그 안명생을 찾아와서 너가 이제 그 조선에 들어가서 그 당시 방문사 그러니까 이또를 충분히 사출해 가갖고 이또 아들을 만나갖고 머리를 숙여 자기 아버지 행동을 사죄하면 너에게 충분한 이제 뭐냐면 괜찮은 직장도 주고 먹고 살만하게 해주겠다. 자 이렇게 이제 회유를 한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넘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이렇게 넘어가서 이제 그 앞에 이또의 아들한테 이제 머리 숙이면 진짜 우리 아버지 때문에 죄송하다. 우리 아버지가 죽일 놈이다. 이렇게 사죄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호분견자, 호랑이 아버지 개 같은 자식이다. 이렇게 욕을 이제 얻어먹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안명세의 활동은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동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어떤 분은 친일파라고 이제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참 그래요. 이게 물론 이게 지금 시점에서 볼 때는 상당히 친일적 행위겠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안중근의 아들로서 상당히 왜냐면 피해를 많이 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안중근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일제 시대 때 그렇게 일본의 탄압을 받은 거니까 피해를 보는 거죠. 개인적인 측면을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있고 그 사람의 입장을 때는 상당히 고생을 했단 말이야. 예. 근데 그 사람 입장을 때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자기 아버지는 민족의 영웅이지만 자기 집안을 올 때 자기 아버지는 진짜 우리들 이렇게 고생시킨 삶에 불과한 거죠. 자, 근데 이게 꼭 나쁘다라고 또 말할 수도 없어. 좋다고 말할 수도 없고 참 도덕적 딜레마에 처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도 만약에 그 처지에 있었으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자, 그럴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이 나름대로 어떻게 했어요? 자기 나름대로 이제 판단을 내리고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교사가 특정한 가치관이나 도덕적인 교훈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이용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교사는 객관적 입장에서 이제 학생들에게 역사 증거를 토대로 논제적인 다양한 분석의 기회를 제공하고 나타난 문제에 다양한 시각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좀 옳고 그러다고 말하기는 좀 힘들어. 예, 안명생이 꼭 나쁘고 좋다는 것보다는 그것이 왜 그 안면 선택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를 나름대로 이제 뭐냐면 증거를 토대로 뭐냐면 얘기하고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삶의 딜레마 같은 것들, 이런 딜레마는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처해지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살다 보니까 진짜 나쁜 사람과 진짜 좋은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예. 그래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진짜 좋은 사람도 되고 그 상황의 처지에 따라서 그렇게 나타나는 거고 예, 화성 연쇄 살인 사건처럼 진짜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도 있겠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영웅이 아닌 이상은. 예. 자, 하여튼 그런 것들 이제 한번 문제 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보너스 문제를 이제 넘어갈게요. 보너스 문제. 자, 그러면 이제 보너스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자료 가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말을 놓고 가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 명칭인지 두 주인을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이거는 고구려 간직과 관련된 내용인데 고구려 간직 중에 고추가라는 게 있어요. 고추가. 간직보다는 칭호겠네요. 예. 고추가라는 단어. 이게 예전에 이제 그 한국사 능력검증 시험에 이제 나왔던 그 내용을 제가 응용해가지고 예물 따서 만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고추가. 주로 이제 부여된 대상들은 이제 누구냐면 계도부의 대가나 손오부의 적통대인들, 그 다음에 왕비족의 전려부 대가들에게 이제 줬다. 예. 2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요거는 이제 항초용비와 관련된 거예요. 이 항초용비 그 예문은 그 한문 해석 부분이 있으니까 보고요. 그래서 이제 항초용비나 마오용비나 그다음에 고구려와 이제 미약서 있어요. 신라와 고구려 미약. 이 신라가 이제 국적으로 계속 올라가니까 그래서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신라 백제
연합군, 이쪽 돌굴 세력들이 내려오니까 돌굴을 막기 위해서 좀 만만한 신라에게 땅을 내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백제를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걸 미약을 맺었다는 건데, 자, 이 내용이 어디에 들어있냐 보면, 이웃나라가 신의를 맹세하고 하해를 요청한 사신이 서로 통화해 왔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럼 이웃나라가 그 당시 신라가 이제 그 당시 한경도까지 올라가서 그걸 이제 세웠잖아요. 마운영비나 한총령비를. 그러면 이웃나라가 어디겠어요? 고구려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 고구려 미작서가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이제 그 한번 해석을 보면 문호왕릉 관련된 거죠. 문호왕 지석과 관련된 그 내용인데 문호왕릉 고분과 관련된 내용은 한국사 능력검증의 기준이 자주 많이 내더라고요. 그래갖고 한번 내봤어요. 그래서 자료 A는 고대시대 고분에 관련된 사용 내용의 일부다. 지석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료 B에서 볼 수 있도록 역사적 사실을 유추해서 두 줄을 쓰시오. 자, 일단은 이제 여기에서 그 자료 B와 관련돼서 역사적 사실은 여기 보면 이제 상당히 1번식 그 뭐냐면 유물과 그 다음에 백제의 유물이 여기 문호왕릉의 유물이 비슷하죠. 이 말은 백제와 1번이 어떻게 돼요? 상호 교류를 했다는 거야. 그럼 왜 이렇게 1번하고 백제가 긴밀했냐? 그걸 이제 쓰면 되는데 당시 이제 백제는 문호왕 당시 백제는 고구려부터 한강유역을 이제 상실한 후에 한강유역 되찾기 위해서 일본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어요. 일본의 군사력을 끌어들이려고 했고 대신에 일본의 이렇게 여러 가지 문화적인 어떤 능력, 혜택 이런 것들 줬죠. 그러다 보니까 백제 기술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일본에 많이 건너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시기 때 출토된 유물들이 어디와 유물과 비슷해요? 백제의 유물과 비슷했던 이유가 이런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건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볼게요. 4번. 자, 4번을 보면 가정법 체제에서 가를 제도한 이유를 쓰고 가의 폐지 이유와 이유 같은 목적에서 시행된 법을 쓰시오. 자, 이건 이제 가는 뭐냐 가정법에서 보면 이제 세습을 금지하는 게 있죠. 근데 세습을 실제로 이제 하려고 하면 어떻게 그걸 고발을 해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 세습을 하려고 했던 사람을 처벌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징고체수라고 하거든요. 이 가와 관련된 이유가 그래서 불법적인 가전의 세습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시를 했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폐지된 이후에 이거 이유를 하면 이제 되게 이게 그 이유가 남의 가전을 경쟁적으로 신고해서 많은 폐단을 초했다. 그러면 세습을 이제 안 했는데 불구하고 세습했다 시 분할 쳐가지고 목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폐단이 많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걸 좀 고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후에 이제 실시한 그 목적에 입각해서 이제 실시한 대체 법안이 뭐냐면 신고진보법 진고법이나 호조직급법이야. 그러니까 진고법은 신고 대상을 친척에게만 제한하는 그런 것들이고요. 호조직고법은 호조가 가전을 몰수 분급을 직접 간장하는 그러니까 호조가 직접 이제 찾아내겠다는 거야. 이런 것도 있다. 진고법은 이게 뭐냐면 신고 대상을 친족에게만 제한하면 함부로 신고할 수가 없어요. 명확한 증거 없는 이상. 왜냐면 자기 옆에 친족들 땅을 뺏으려고 신고한 사람들 주니까 그 짓을 했다가는 완전히 그 종족 내에서 완전히 왕따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진짜 얘가 아니다 싶으면 같은 친족 안에서도 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아니면 이제 그 나머지는 이제 호족들 직접 호조라는 간청에서 직접 찾아내서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거죠. 자, 5번은 이제 보면 나를 통해 알 수 있는 가의 전개 과정을 드러난 보포에 대한 불만 요소. 그러니까 이제 전 5교대 일정에 준하여 토지 존중의 원칙에서 기준을 폐지하고 근데 보호법에 대한 반려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보호법이라는 것이 이제 성인 남자뿐만 아니라 토지나 노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추가 부담을 시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냐? 아까 말씀 토지의 구역을 부과하는 보호법은 대토지 소유자인 지주촌 양관 측에도 불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 규정 이후에 정착의 군역 편제상의 변화를 쓰시오. 그래서 성종 원년에
전 5개월이라는 일정에 준한다는 토지 중정 기준을 폐지했어요. 보법 안에 있는 내용을. 그래갖고 이제 그 변화 내용을 보면 토지와 인정을 함께 묶어 파악했던 군요 편제 방식이 인정만 고려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6번 같은 게 보면 과거 응시 절차상 이제 보면 되게 건국대전에 보면 이제 기본은 이제 기준은 원칙 양인 이상은 모두 볼 수 있다고 하잖아요. 예, 요때 양인은 신분상 양이잖아.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실제로 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양인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범죄자, 국가 재정을 횡령한 자의 아들이나 재가녀의 자식들, 그러니까 손자, 서울의 자자손, 그러니까 손자까지 이렇게 이제 한 거죠. 서울이 이렇게 이건 못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뭐냐면 노비로부터 천인들은 당연히 못 보고요. 신장 역천도 못 보고 그리고 이제 향리나 영리 같은 것들은 응시는 할 수 있어요. 그 법제적으로. 근데 간행적으로 다 막아놨어. 예, 그래갖고 이제 향리가 이제 시험 보면 그 가나다에 있는 사또한테 허락을 맡아야 돼요. 허가 안 해주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또 뭐냐면, 과거 응시하는 과정에서 되게 절차상에 또 이제 그 외에 이제 요소들 이제 보면, 응시하는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다 해서, 과거 응시 절차상의 이제 내용인 거야. 요거 외에도, 보단자 제출 있어요. 보단자 제출과 간원의 추천서가 있대. 보단자라는 건 뭐냐면, 시험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앞에 보단자를 제출해요. 그 보단자는 이제 일종 뭐라고 하냐면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외할아버지의 신상 경력들 쭉 적어놓은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뭐 했고, 할아버지가 뭐 했고, 외할아버지가 뭐 했고. 그래서 이제 같이 제출하기 때문에 실제 이제 아버지, 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그 안에 뭐 생활 진사에도 합격하지 못했고, 그다음 그냥 간직도 못했고 일반 평민이다. 그러면 실제 시험 합격 확률이 확 떨어져.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막아버린 거야. 예. 그래서 이제 간원 추천서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 올라온 사람들이 이제 있거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할 경우에는 그 추천인들이 이제 만약 추천자가 잘못하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신분이 확실히 좀 높거나 명망가 있는 자식들 어느 정도 양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추천을 써줘요. 그러니까 일반 양민들 은 받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런 가공실상의 어떤 절차 과정이 좀 있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자, 7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문종 때, 문종이 죽고 이제 단종 때죠? 단종 때 항포정사와 관련된 거야. 그래서 이제 단종이 이제 어린 왕이 즉위하니까 그 밑에 있는 원료 대신들 있죠? 김종서 이런 사람들이 인사권을 장악하잖아요? 그래서 형식상은 이제 왕이 이제 임명을 하지만 올릴 때, 이제 추천서 올릴 때, 항포정사여갖고 그 당시 이제 자기가 원하는 데는 그 노란색 종인가? 여기다 이제 적어 놓고, 예, 거기에 이제 점을 찍어 놓죠. 이렇게 점. 점을 찍어 놓으면 이제 당종이 거기 추천서 있죠. 항포 에다가 점을 찍어 놓은 거기를 보고 얘는 괜찮다 그냥 찍어 주는 거야. 그래갖고 어린 단종이 이제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원료 대신들이 장악을 하는 그 문제점이 있죠. 그 폐단이 항포정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기획과 니은이 이제 그 당시 그 공통 실시하게 주장했던 내용이 뭐냐? 그 당시 이제 의정부 서사제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의정부 서사제도, 예, 그 주제를 따르소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대신들에게 위임해서 위임을 해라. 이런 것들은 의정부 서사제도 이렇게 이제 해서 답을 구성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너스 문제도 이제 풀어봤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10차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